안녕하세요. 주유표스입니다. 주님들과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추가 조정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지켜주는 요 반발 매수세가 점점 좀 잡히는 장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 자체는 이제 매도세가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격을 이런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것은 HJ중공업이 이제 슈팅 한번 보여줘야 된다라는 반증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주가 이제 HJ중공업보다 대다수가 차트가 안 좋거든요. 보시면은 HJ중공업이 지금 일봉이 이러한 모습인데, 뭐 예를 들어서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SK 오션플랜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HJ중공업보다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온 상황이고, 뭐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거의 뭐 비슷하죠. HJ중공업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조선주들이 조정이 많이 나온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이렇게 지켜준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한번 좀 되새겨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오늘 영상에서 주주분들과 살펴볼 게 뭐냐면은 요거를 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주주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은, 지금 신조건조 한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조건조 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HJ중공업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었어요.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어떠한 답지를 보여주려고 하는지,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더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입을 다물지 못할 것 같은데, 물론 주관적인 부분도 섞여 있고 제가 정밀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을 섞었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기사에서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HJ중공업이 이제 지난번에 3자 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이 참여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부채 비율이 기존에는 565%에 달했지만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이 이루어져서 350%까지 낮아지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RG 발급이라는 조건이 개선돼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G 발급이 이제 개선이 되면은 이후에 대형 프로젝트도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RG 발급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RG라는 게 뭐냐면은 선수금 환급 보증입니다. 그래서 리펀드 개런티라고 하는데, 이러한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선주죠. 배를 주문하는 양반이 조선소에서 이제 배를 맡겨요. 배를 좀 만들어줘라고 선수금을 지불을 합니다. 이 양반이. 그러면은 혹시라도 조선소가 망하거나 배를 완성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러면은 선주 입장에서는 자, 이거 돈을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선수금을 미리 지불을 한 거니까는. 자, 그래서 지금 은행이나 보험사가 제가 조선소 대신 선주한테 돈을 드리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라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거를 이제 RG라고 그럽니다. 선수금 환급 보증. 자, 근데 HJ중공업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RG 발급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은행이 RG를 발급해 주려면은 당연히 이제 재무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부채가 많으면은 은행이 이 회사를 믿기 어렵다라고 해서 RG를 비싸게 발급하거나 거부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어디에 이 취지가 비중이 쏠려 있냐면은 RG라는 게, 자, MRO는 이미 선박을 손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주가 선수금을 내지 않아요. 선주가. 그래서 어떠한 RG 보증도 필요가 없는 게 MRO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신조 건조는 계약 시점에 선주가 20에서 30% 선수금을 미리 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소가 배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보관하게 되고, 선주가 배를 못 만들면 내 돈 돌려줘라는 이런 조건이 붙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HJ중공업이 이 RG 발급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은 오히려 MRO보다 더욱더 강력한 지금 신조 건조에 대한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RO보다.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타고 있어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등할 때 넉넉한 수익을 보는 것처럼 HJ중공업도 신조 건조를 할 거니까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다라는 지금 취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함정 건조, 신조 건조를 이제 하려면은요, 결국에는 독고다이로는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미국의 군함 조달 사업은 대부분 프라임 컨트랙터와 티어 협력사 체계로 움직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록히드 마틴이 시스템 통합을 지휘를 하고요. 제너럴 다이나믹스나 헌팅턴 인걸스가 선체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탈이라든지 비거 마린 그룹 또는 볼린저 쉽 야드에서 수리나 MRO를 담당하기로 하고, 팔란티어라든지 레이슨 또는 BAE 그리고 안두릴이 데이터 무장 전자 시스템 요 부분을 관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선체만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적인 거, 데이터적인 거, 그리고 MRO는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이거를 애초에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라고 하는 프라임 컨트랙터, 이게 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협력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신조건조 사업에 이제 진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J중공업이 미국에서 신조를 수행을 하려면 이들과 공식 파트너십이나 협력망 커넥션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신조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뉴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HJ중공업이 혼자서 미 군함 신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밀어줘야 되고 미국 정부도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는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커넥션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HJ중공업이 독립적으로 여기에 있는 기업들과 지금 협업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반증도 지금 깔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미 해군 입장에서, 여러분이 미 해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저 HJ중공업이 혼자 다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줄 것 같아요. 발주를 못 줘요. 그러니까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되고, 이 뒷배가 뭡니까? 프라임 컨트랙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뭐 시스템 이런 거 다 어떻게 할래? MRO는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애초에 다 정해야 되는 게 미국의 룰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HJ중공업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야지 신조 건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겠죠. HJ중공업은 과연 어떠한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주주분들께 오늘 바이오주들이 동시다발적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집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매집주도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만만한 바이오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는 관심 가져보시고 바로 내용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 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에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을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구조 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은 이 만두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 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 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치로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는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HJ중공업은 어떠한 파트너와 접점을 이루어야 수주 효율이 서로 극대화가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큰 그림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저는 헌팅턴 인걸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헌팅턴 인걸스는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제작한 기업이에요. 항공모함. 그리고 지금 이제 HD 현대중공업과도 협력을 맺었어요. 근데 저는 왜 헌팅턴 인걸스가 HJ중공업과 일단은 접점의 가능성이 왜 가장 높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HJ중공업의 포트폴리오죠. 우리나라 해군의 상륙함, 구축함, 지원함 등 다수 실적이 정말 뭐 인정할 정도로 있는 게 HJ중공업인데, 지금 헌팅턴 인걸스도 미 해군의 LPD, LHA 상륙함, 그리고 DDG, 이지스 구축함을 담당을 했어요. 즉, 이 말인즉슨 HJ중공업과 헌팅턴 인걸스는 동일 선종 중심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비즈니스 자체가 서로 거의 다 동일해요. 서로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HJ중공업과 헌팅턴 인걸스의 기술 공유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HJ중공업이 지금 RG 발급까지 하려고 재무구조까지 개선을 했다, 부채 비율까지 개선을 했다라는 것은 신조건조를 위해서, 그러면은 파트너를 무조건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헌팅턴 인걸스가 안 되더라도 뭐예요? HJ중공업의 호재가 되겠죠. 근데 저는 현실성으로 봤을 때 협력 파트너로서 가장 높은 확률은 헌팅턴 인걸스다. 그래서 지금 박용식 전무, HJ중공업의 박용식 전무님이 언급하신 부분이, 미 군함 MRO 사업은 커넥션을 만드는 디딤돌이다. MRO가 이게 이제 알맹이가 아니다. 미국이 단기간에 군함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외에는 대안이 많지 않다. 이 두 문장은 미국 내 함정 건조 캐파가 포화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선소가 이제 HJ중공업 입장이죠. HJ중공업 입장에서는 최우선순위의 협력 대상은 헌팅턴 인걸스고, 그리고 차순위가 이제 비거 마린 그룹이 될 것이며, 그 밑에 후순위는 볼린저 심야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뭐 이탈리아의 핑칸테리가 될 수도 있겠죠. 핑칸테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어서 결론을 우리가 딱 봤을 때, HJ중공업이 말한 이 커넥션 구축,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느리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HJ중공업이 미리 일단은 보험을 들어놔야 돼. 그러면은 이 커넥션 구축의 실제 대상은 결국 이 프라임 컨트랙터, 주 계약자들이고, 그 중에서도 헌팅턴 인걸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선종이 서로 이제 비즈니스하는, 건조하는 선종이 일치하고, 마스가 실무 참여하고, HJ중공업도 미국 내 조선소 캐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정건조 실적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는 HJ중공업이 헌팅턴 인걸스랑 얘기를 하면은 얘는 또 잘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는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이 통하는 거, 말이 통하는 거.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지 여러분들 뭐 사업이 되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양반이랑 뭔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사업은 그게 더 예민합니다. 비즈니스적인 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우선 순위가 헌팅턴 인걸스로 전망이 되지만, 이제 차순위가 비거 마린, 마지막 후순위가 이제 볼린저 심야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HJ중공업이라서, 이게 이제 그 어느 기업과 협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신조건조 하려면은 협업이 불가피해요. 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HJ중공업 입장에서는 뭡니까? 주가를 가볍게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결정적인 모멘텀이자 전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제가 지금 이제 전략방에서도 제가 오전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전략방에서 지금 뭐 오늘 뭐 중국인이 경복궁에서 이제 뭐 신뢰를 했다라고 하는 뭐 뉴스가 나왔네요. 지금 전략방에서도 제가 오늘 11월 12일 9시 반에
주주분들 21,000원 이하로 이제 더 담으셔라. 2만 원 이탈되기도 쉽지 않은데 만약 하나 이탈이 되면은 요렇게 잡으시고 SK 오션플랜트 주주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승부를 봐야겠다. 가격대 싹 다 제시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HJ중공업은 사실상 이제 더 큰 그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좀 여유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주분들 위해서 매일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이 돼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을 이제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매일매일 공유해 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냐면은 끌고 가는 주식 하나랑 우리가 당일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이렇게나 뭐 많잖아요. 이렇게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마치 이제 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수익을 보면 다행이지만은 이제 당일 수익이죠. 당일 수익으로 우리가 계좌의 영양분을 극대화 해줘야지 결국에는 내 계좌도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HJ중공업 주주분들 중에서도 실제 이제 성공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당일 매매로.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 이렇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1월 12일 수요일 27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7일차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480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하실 수 있고 또는 괜찮네라고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뭐 하루 수익률이 뭐 많으면 9%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뭐 4%, 5%를 기록을 하고 있죠. 다만 무조건 100%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손절도 불가피하지만 자 손절이 발생할 시 이런 식으로 지체 없이 빠르게 잡초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27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27일차에 480만 원이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이제 오늘 수요일 날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는지 보여드리자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400분이 좀 넘으십니다. 그래서 문자나라와 같은 웹발신을 통해서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발신 전용 번호로 수신까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50만 원의 기적은 이제 영웅전 투자대회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11월 12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가캠바이오를 들어갔습니다. 몇 시에? 11시 23분에. 그래서 11시 23분 50만 원의 기적 27일차 수요일 16만 5천 원 이하로 눌림목 공략이라고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가 오늘 일라일일리 기술 수출 계약 나와가지고 뭐 재미도 못 보고 바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1분 만에 바로 상한가 가버려서 ABL 바이오에 들어오지 못한 돈이 리가캠 바이오로 쏠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로 공략을 했습니다. 얼마에? 16만 5천 원. 11시 23분이었죠. 자,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6만 5천 원 이하의 공략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0만 원의 기적은 확실하게 추가 급등의 갱신 여력이 있는 종목들만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영웅전 투자대회 이런 투자대회들은 수익률과 수익금에 있어가지고 시장을 각각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익률이든 수익금이든 승부를 보려면은 결국 종목에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추가 상승의 갱신이 강한 종목들. 그래서 그 종목에 계란을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아버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애초에 50만 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50만 원 갖다가 무슨 분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오늘 바이오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돈이 수혈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사골처럼 파먹는 거예요. 월요일 날 11시 28분에 G2G 바이오 7만 8천 원 이하로 들었습니다. 월요일 11시 28분에 대략 한 요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7만 8천 원 이하. 그래서 손절 안 하고 쭉 끌고 갔어요. 손실을 계속해서 누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절 신호를 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전고점 돌파와도 가깝고 이미 돌파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새롭게 목적하는 바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거쳐서 어떻게 됐죠? 추가 상승의 갱신이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추가 상승이죠. 여기에서 밀려도 추가 상승의 갱신이 가장 강한 종목들, 그 종목들만 50만 원의 기작에서는 계속해서 때린데 또 때리고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에 슈팅 나왔어요. 화요일 날에 슈팅 나와서 12시 42분에
제가 G2C 바이오 85,200원에서 매도하셔야 된다. 12시 42분. 뭐 대략 요 정도가 됩니다. 요 구간 정도가 돼요. 숨 고르기를 할 구간에 제가 또 공략을 했습니다. 몇 시에? 1시 6분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화요일 1시 6분 83,000원 이하로. 그래서 이 자리거든요. 1시 6분 자체가. 이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공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바로. 그래서 매도가 1시 34분에 자 9만원 부근에서 8%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만원의 기적은 계속해서 투자 대회에 이제 저도 뭐 참여를 자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라도 이 돈을, 종잣돈을 눈덩이처럼 내 계좌를 나이키 곡선처럼 그릴 수 있는지 그 방법, 승부수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매일매일 문자로 오히려 제 돈을 써가면서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리가켄바이오 진행 중인 상황인데 어찌됐든 내가 이제 뉴스를 보시더라도 어떤 종목이지? 내가 이렇게 잘 선택이 안 되시는 분들 또는 어쩔 때 크게 수익을 좀 보시더라도 크게 또 잃으시는 분들 주도주 단기 매매를 연구하시는 분들 반등이 나오는 강력한 타점 연구를 좀 하시는 분들 선택은 자유시겠지만 50만원의 기적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이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를 하실 동안 이렇게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서 50만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히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11월 12일이죠. 수요일날 몇 시에 드렸어요? 11시 34분. 수정된 메시지 아니죠. 리가켄바이오 16만 4천원. 지금 이제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펩토론도 일전에 미리 아래에서 미리미리 공략을 했습니다. 펩토론도.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비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